안녕하세요. 환상남자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에 4년 동안 투자하고 있으며 간간히 국내 투자도 했지만 삼성전자우와 KTNG만 남기고 정리했습니다. 왜 두 종목만 남기고 정리했는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은 제가 국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6가지 이유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30대 후반 13년차 대기업 직장인이고 부캐를 키워 1인 법인으로 만들었고 월 평균 3천만 원의 순수익을 2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본캐와 부캐가 번 돈으로 배당주에 투자해 패시브 인컴을 만드는 중입니다. 1, 2년 내에 파이어족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회장님들의 마인드를 들 수 있습니다. 대주주의 이익 우선인 국내 주식의 문화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북한이었다면 지금은 물적 분할에 이은 자회사 상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사실 분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할 후 자회사 상장이 주주 가치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 훼손된 가치는 어디로 가느냐? 신설법인 주주들이 가져갑니다. 주로 모 회사의 대주주나 신설법인으로 옮겨간 직원 중 우리 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박이죠. 모기업의 소수 주주들에게는 물적 분할보다 인적 분할이 유리합니다. 인적 분할은 분할되는 기업의 주식을 모기업의 주주들에게 기존 주식 보유 비율대로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인적 분할 이후 유상증자를 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지분만큼 기존 지분율이 줄어들어요. 대기업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납득이 됩니다. 대규모 투자를 한다든지 지분율이 희석돼 경영권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소주주들에게는 좋지 않은 모양새는 분명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국내 주식은 타겟이 되기 쉬운 놀이터처럼 취급받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특히 잘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주식은 몇 억으로 주가가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놀기보다 가능하면 공정한 운동장에서 놀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부족한 국가 성장 동력을 꼽습니다. 메르님이 출간한 1%를 잃는 힘이라는 책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 재정은 코로나19 이후 지출을 확대하면서 2016년 1433조의 국가 부채가 2021년 1196조 원까지 늘어나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사회가 시간이 지나도 국가 재정이 좋아지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요. 조금만 더 악화되거나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국가 차원의 심각한 재정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죠. 메르님만 이야기하신 걸까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님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죠. 모두가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다.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게 너무 어려워서 단기적인 해결책만 찾는 현실이다. 저는 이 이야기에 매우 공감이 갔습니다. 이 기자 간담회에서 프랑스 연금 개혁과 우리나라 연금 개혁을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모수를 다 빼고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이 행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5년에 한 번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해 새로운 국민연금 운영 방안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해입니다. 이번 2023년도가 보고해야 하는 해였고요. 마지막 연금 개혁이 언제였는 줄 아시나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시행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의 보건복지부는 제때 이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개혁해 보겠다고 핵심 과제로 선정했지만 이번 연도도 물 건너갔죠. 11월 27일 연금개혁안은 맹탕입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요. 이것으로 국민 민심이 나뉠 수 있거든요.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둔 국회가 이걸 처리할까요? 안 합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1998년 9%로 오른 뒤에 25년 동안 단 1%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갑자기 연금 보험료를 15%로 인상하고 연금 수급 시기를 68세로 늘리자고 하면 누가 동의할까요? 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연금 개혁을 해야 연금 재정을 쉽게 강화하는데 일이 진척되지 않는 한국을 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옵니다. 저도 우리나라가 잘 되어 갔으면 좋겠지만 점차 힘이 약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연금뿐만일까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추이를 보시면 기업들은 2020년에 비해 2022년 해외 직접 투자는 2배로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해당 국가가 기업이 활동하기 유리하거나 혹은 기업이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본이 해외로 들어갑니다. 혹은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게 아니라 국외에서 쓴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국내 자금들은 점차 줄어들겠죠. 우리나라 출산율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쿠르츠 게작트의 영상을 한번 보세요. 댓글에 링크를 달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국가 성장이 상방이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 국가 규제를 들 수 있습니다. 2022년 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은행주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실적도 잘 내고 배당도 잘 주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은행들 수익은 사상 최대라고 하지만 은행과 증권주들은 쉽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정부에서 상생금융 확대하고 횡재세를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어땠는 줄 아시나요? 주주 환원해도 별말 안 하더니 갑자기 충당금을 쌓으라고 합니다. 부동산 PF를 대비해야 한다면서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은행주와 증권주는 PF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금융주의 정부 개입은 장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행은 모든 산업군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안전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산업의 근간이니까요.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고 그에 따라 출렁이는 주가와 배당률은 투자자에게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배당주인 은행주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배당금 공시 부족입니다. 배당주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지속적인 배당이 중요한데 한국에는 방해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정부의 개입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다음 1년 동안 배당일이 언제인지 알려주고 심지어 얼마인지도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를 따라가고 싶나요? 1년 뒤에 비전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리더를 따라가고 싶나요? 혹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배당을 늘렸다, 줄였다, 마일스톤도 확실하지 않은 리더를 따라가고 싶나요? 다만 한국 배당에도 좋은 소식은 간간히 들려오긴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발표한 새 배당 절차 개선안을 냈습니다. 이전에는 깜깜이 배당을 했었죠. 배당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선 배당액 확정 후에 후 배당 기준일 설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자산 비중이 이미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원화 자산이죠. 그래서 원화 비중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달러 자산을 모으는 중입니다. 국내에는 아파트 등과 같은 부동산으로 원화 비중을 유지하고 미국 주식이나 미국 채권, 엔화테크로 외화의 비중을 늘리는 거죠. IMF 기억하시죠?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부족했을 때 어떤 꼴을 당했었나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때 달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국내 주식 중엔 두 군데만 투자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뒤에서 이유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우와 KT엔진은 외화로 투자된 미국 주식을 한국으로 이전시킬 파킹 통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ISA 계좌에서 투자 중이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믿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매도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이 두 개의 종목이 한국에 위기가 찾아와 환율이 높아지고 한국 부동산이 흔들릴 때 미국 주식을 팔아 한국에 투자할 때를 위한 천병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삼성전자는 고점에 비해 가격이 낮아졌지만 이후에 사이클을 타면 또 오를 테고 그때를 위한 앵커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 망하면 한국 망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 보면 국가도 결국은 삼성전자를 무조건 지킬 거고요. KT엔진은 어떨까요? 최근 행동주의 펀드에 타겟이 되어서 잠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연배당에서 반기배당으로 바뀌었고요. 굳이 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담배나 인삼이 좋아서가 아니라 배당에 대해 꾸준히 올려줬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부터 4,000원에 시작해서 2023년 특별 배당까지 쭉 올라줬습니다. 한국 주식 두 종목은 성장이 아니라 월급 파킹 통장 같은 역할입니다. 제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주주 이익 우선인 회장님 마인드. 두 번째, 선행 매매 등의 불법의 놀이터가 되기 쉽다. 세 번째, 아쉬운 국가 성장 동력. 네 번째, 국가 정책에 흔들리는 기업과 배당. 다섯 번째, 배당금 공시 부족. 이건 해소될 길이 열렸죠. 기업들이 참여만 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개인적인 원화 달러 비중 조절 차원이라고 언급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인 6번째 이유를 빼놓고 5가지를 정리하면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신뢰의 부재. 이런 이유로 배당주 투자는 해외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성장주 투자는 어떨까요? 배당주에 한정지어서 이야기했지만 성장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뿐 아니라 기업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더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더 강하고 돈 많은 기업이 더 성장하고 더 강해집니다. 특히나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모든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시대의 변화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거대한 거인의 어깨에 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나요? 자산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직장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